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또 최근에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한번 또 부동산 뉴스를 들고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화제가 됐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언론이 좀 주목한 것이 그 추가 규제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거의 한 방편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 전역 사실상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내비쳤지만 최근 3개월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집값 하락해 기본 요건 해당 안 돼 라는 게 제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제 그래프가 있죠. 서울 주택 매매 가격 및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서울은 최근 3개월 사이의 주택 매매 가격인 것 같은데, 주요 지역들, 웬만한 지역들 다 마이너스죠. 서울 전역으로도 마이너스고,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꿈틀대는 서울 집값 억제를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 전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면,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뭐 장관 입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상당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막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을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당시에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했다는 것은 적용하기 쉽도록 조금 그 기준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 언제든지 민간 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시의 생각이었고요. 다만 당시에는 그 적용 기준을 수정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적용된 곳은 없습니다. 자, 기준이 어떤 것이 있냐면 최근 3개월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이 일단 기본 대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경우, 아니면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상당히 늘어난 경우, 이것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이 여부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주택가격의 그 기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따르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 석 달간 서울 집값은 평균 0.5%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 같은 기간에 통계청에서 집계한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3%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3%니까 최소한 서울의 그 집값, 같은 기간 서울 그 주택 매매 가격이 0.46% 이상 올랐어야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될 텐데, 기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소비자 물가는 올랐는데 집값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적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국토부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고쳐서 주택 매매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없앨 수도 있죠. 그거 빼고 그냥 분양 가격이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대책 때 이미 완화를 했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아직 실제로 적용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그냥 다시 또 수정한다? 이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적용이 가능했던 곳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기준을 더 낮춰서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거는 조금 정부로서도 어색한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년이 가까이 정부가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도 그만큼 이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 당장 이거를 시행하겠다, 뭐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만큼 정부에서는 그 최근에 다시 집값이 좀 들썩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의 시그널을 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뭐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당장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건설업계는 우려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게 소비자한테도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판매 가격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분양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단순히 판매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거래 가격까지 그것이 적용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받은 사람이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냥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이죠. 뭐 당첨자들, 무주택자였다가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한테 뭐 시세 차익을 더 주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나 카드를 살펴보고 있는 거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게 뭐 지금 아주 그냥 당장 급한 그런 선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언론들이 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 이후에 너도 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마치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과연 진짜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본 이런 기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집값, 과연 진짜 지금 서울 집값이 꿈틀대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고요. 이게 단순히 뭐 호가를 올린 것을 가지고 다시 집값이 들썩인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